네, 안녕하세요. 건강운동 정수영 코치입니다. 운동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되게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오해들이 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강운동에서 저희 네이버 팬들을 위해서 건강운동 정보 오해 파헤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뱃살 운동법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뱃살 빼는 운동 3가지 하면서 이제 복근 운동을 소개하면서 뱃살만 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근 운동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뱃살만 이렇게 딱 타겟팅해서 뺄 수는 없고 그 살을 빼기 위해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이제 체중 감량의 원리, 체지방 감소의 원리를 좀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무언가 몸에서 덜어내려고 한다면 움직이는 것이 마이너스고 먹는 것이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양이 플러스보다 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양, 마이너스를 크게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을 뺀다, 칼로리를 많이 소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분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전신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 심박수가 올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즉 전신을 활용한 흔히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심폐기능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허구한 날 복근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신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식사 섭취를 적당히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구체적으로 저희 그러면 전신 심폐기능 운동, 유산소성 운동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밖에서 뛸 수도 있지만 이 헬스장이나 PT샵 같은 데서는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 사이클, 그리고 혹은 덤벨이나 바벨, 캐틀벨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전신 심폐기능 운동,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트레드밀, 사이클, 그리고 저희 건강운동에 있는 로잉머신을 통해서 전신 심폐기능을 20분 정도 실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복근 운동을 20분 실시하면서 저희는 이제 폴라라고 하는 이 광학 센서를 이용한 심박수 장비를 이용하는데 이 장비로 그리고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워치에 있는 심박수 장비로 심박수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지를 측정을 한번 해보고 비교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운동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장비 차고 들어갈 겁니다. 아까 소개한 심박수계, 폴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심박수계 켜고 차볼 거예요. 이렇게 차서 우리 심장 뛰는 곳 위치 부분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에 보면 하트 모양 된 곳에 제 심박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기록하면서 저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제 지금 안정시 심박수는 한 8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에서 80 정도가 기본적인 안정시 심박수인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심박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60에서 80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아까 소개했듯이 마이너스 움직임의 양이 크면 아무래도 체지방 감소, 우리 뱃살 감소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고강도로 하면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개할 수 있는 게 이제 저강도로, 중저강도로 길게 훈련하는 체지방만을 조금 더 분해시키는 그런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심박수 범위를 넘어서면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즉 당을 소모하는 몸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심박수 이하로 훈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통 소개하는 공식이 메피톤 공식법이라는 거예요. 심박수를 180에서 제 나이를 뺍니다. 제 나이 같은 경우를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 되는데 그 150 내외의 심박수로 훈련하면 좋고 훈련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 거기서 5에서 10 정도로 낮춰서 한 140, 145 정도의 심박수를 평균으로 훈련해주면 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강도로 칼로리를 많이 태우면서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50은 넘어가지 않게 그래도 한 140 정도에서 150 사이로 한번 훈련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 5분 정도 트레드밀을 한번 타봤는데 이제 제일 일단 심박수부터 좀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예쁘진 않은데 지금 한 140대 정도로 꾸준하게 지금 걷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심박계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처럼 말하는 것처럼 말을 좀 어느 정도 힘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걸어주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입을 꾹 닫고 코로 호흡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좀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좀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이클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이클로 제가 이제 종목을 변경해서 넘어왔는데, 이 또한 똑같이 심박수가 너무 높아지면 지방 소모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심박수 계속 확인하면서 페달링 속도 조절해 주시고, 강도도 너무 세면 낮추는 방식으로. 너무 쉽다고 하시면 지금처럼 뭐 일어나서 타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구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심박수는 138로 제가 그래도 150 넘어가지 않고 140에서 150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음 운동이 이제 로잉머신으로 한번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잉머신을 계속 할 건데요. 로잉머신 탈 때는 저희가 아까 전신 심폐기능 운동이라고 얘기했듯이 다리로 잘 밀고 팔도 잘 당겨주셔야 될 겁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여기서 손을 놓아버린다거나 혹은 허리를 너무 제끼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선수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분들이 따라했을 때는 약간은 부담되는 동작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잉머신은 단계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화면에서 게임 모드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물론 조금 힘들지만 지루하지 않게 탈 수 있고, 엉덩이에 타는 감각들도 좀 느껴볼 수 있어서 되게 성취감이 많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150 이하, 한 135 이상으로 꾸준히 한번 계속 타보도록 할게요. 지금 칼로리가 한 200칼로리 정도 탔고요. 그리고 심박수는 144에. 근데 로잉머신 좀 특성상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심박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힘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너무 높아진다고 하면 조금 강도를 낮춰서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체지방을 많이 활용하면서 운동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20분 동안 3가지 러닝머신, 트레드밀이죠. 그리고 사이클, 그리고 로잉머신 운동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제가 탄 결과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탔고요. 그리고 평균 심박수는 한 137, 그리고 제가 로잉 때 조금 오버를 해서 150이 좀 넘는 심박수가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지방 연소율이 20% 정도 되고 칼로리가 232칼로리, 즉 제가 한 지방으로만 한 48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한 5g 정도가 소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서 저희 복근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복근 운동도 20분 진행될 거고 3-4가지 복근 운동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시는 저와 키나 체중이 유사한 코치님께서 복근 운동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심박수 그리고 칼로리 측정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째 세트를 넘어서 4번째 세트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3분 동안 지금 이제 6칼로리 탔고 현재 심박수가 한 70 정도 돼요. 72. 거의 안정시 심박수 선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전신을 사용하지 않고 조그만 이제 복근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10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분 27초, 8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칼로리가 10분 동안 20칼로리 탔어요. 아까 심폐기능 운동했을 때 20분에 200칼로리 넘게 소모가 됐는데 지금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20칼로리. 심장박동수는 77bpm, 저희 거의 안정시 심박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칼로리 안 탄다. 그럼 결국엔 지방 안 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2분 정도 저희 운동이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심박수는 80 정도. 제일 조금 높기는 한데 전신을 활용해서 그런지, 그렇지만 아직도 너무 미비한 수준이고, 칼로리는 현재 18분 동안 38칼로리 정도 탔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일단 가볼게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복근 운동도 이제 20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결과 보여드리면은, 저희 지금 20분 동안 평균적으로 76bpm, 최고로 100이 안 넘었고요. 칼로리는 한 41칼로리. 아까에 비해서 한 5분의 1도 칼로리가 안 탄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심박수가 엄청 낮아서 칼로리 지방 연소율이 엄청 높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절대적인 양이 상당히 적은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복근 운동을 하기보다는 전신, 심폐기능 운동을 하는 게 저희가 체중 감량에도 좋고 체지방 감소에도 좋고, 지방을 소모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뱃살을 소모하는데 전신, 심폐 기능 운동, 즉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뱃살 뺀다, 체지방 줄인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전신을 크게 움직이는 운동 통해서 많은 칼로리 소모하고 많은 지방 소모하는 이제 우리 건강운동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운동에서 이런 여러가지 오해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는 영상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건강운동의 정성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